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에서는 2025년에 발표된 실어증 환자의 문장 생성 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적 점화 연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본 연구의 초록입니다. 발표는 해당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연구의 인트로입니다. 문장 생산은 언어 능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은 분당 16개에서 20개의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어증 환자들은 이러한 문장 생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다양한 문법적 오류를 보입니다. 이는 언어 지식의 상실이 아니라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 자체에서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어증 환자의 문장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방법이 필요하며 오늘 소개할 구조적 점화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 점화란 무엇일까요? 구조적 점화란 이전에 접한 문장 구조를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실어증 환자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실어증 환자의 문장 생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구조적 점화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특정 문장 구조를 경험하면 이후 유사한 문장을 더 쉽게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동물을 들었거나 본 경우 화자는 새로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피동 구조를 생산하도록 점화됩니다. 이러한 점화 효과는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며 장기적인 언어 학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어증 환자는 구조적 점화 경험을 통해 문장 생성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어증 환자는 피동문과 이중 목적어 구조를 처리한 후에 스스로 생산하기 어려운 문장 구조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화 효과는 즉각적이며 일정 시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어증 환자의 점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합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실어증 환자의 구조적 점화 효과를 유도하는 핵심 요소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어증 환자가 문장 구조를 더 쉽게 생성하도록 돕는 요소를 분석하여 즉각적 점화 및 지연된 점화에서 점화 유형에 따라 점화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주요 연구 질문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연구 대상자와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는 실어증 환자 19명과 연령대가 일치하는 대조군 16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듣기 기반 점화 과제에서는 기존 연구의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17명의 실어증 환자와 20명의 대조군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일부 실어증 환자는 듣기 및 반복 기반 점화 과제 모두에 6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제 연구의 실험 설계와 자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은 총 96개의 동작 그림으로 이를 프라임 문장과 탈개 문장의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은 듣기 점화 작업과 반복 점화 작업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그림 자극은 크게 타동사 그림과 수요동사 그림으로 나뉩니다. 먼저 타동사 그림은 동물 주체와 인간 객체가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요동사 그림은 인간 주체와 목표 대상이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장면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동사 그림과 수요동사 그림 각각 48개씩이 프라임과 탈객 자극으로 사용되었으며, 동일한 동작이 서로 다른 명사쌍과 함께 8번씩 반복되어 고유한 문장이 생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명사가 프라임과 탈겟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점화 효과가 단순 어휘 반복이 아닌 구문적 표현 수준에서 발생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험 과제는 빙고 게임 형식으로 문장 설명 과제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과제는 실험자가 프라임 문장을 먼저 설명하고 참가자가 탈겟 문장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점화 과제는 실험자의 문장을 듣고 바로 목표 문장을 생성하는 듣기 점화 과제와 실험자의 문장을 따라 말한 후 목표 문장을 생성하는 반복 점화 과제로 나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두 가지 점화 조건에서 모든 문장을 동일한 빈도로 경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특정 문장 구조의 점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가 특정 구문 구조를 전략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192개의 자동사 동작 그림을 필러로 포함하였으며 실험 세션 전반에 걸쳐 무작위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제 실험 데이터 분석 방법과 점화 효과 측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험에서는 참가자가 생성한 문장을 기록한 후 문법적 정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역할 바꿈, 논학 누락, 문장 구조 오류와 같은 유형의 오류가 포함된 문장은 제외하였으며, 점화 효과는 특정 문장 구조 사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점화 효과가 청취 과제와 반복 과제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혼합효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점화 문장의 유형, 작업 유형, 실어증 그룹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고정 요인으로 포함하였으며, 참가자 개개인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무작위 효과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실어증 환자의 반복 능력이 점화 효과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목표 문장 조건과 지연 조건에서 반복 점수와 점화 효과 크기 간의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점화 효과 크기는 특정 문장 구조가 얼마나 많이 생성되었는지를 비교하여 계산하였으며, 청취와 반복 조건에서 각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실험 순서와 점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그룹과 지연 조건별로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어증 환자와 대조군이 점화 효과를 보이는 방식이 실험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에서는 듣기와 구두 반복이 실어증 환자와 대조군에서 문장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즉각적인 효과와 지연된 효과를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즉각적 효과 조건에서는 대조군과 실어증 환자 모두에서 구조적 점화가 일어났습니다. 대조군, 즉 비실어증 환자 그룹에서는 듣기와 구두 반복 모두에서 강한 구조적 점화가 있었으며, 타동사 문장에서는 듣기 과제의 효과가 더 컸습니다. 반면 실어증 환자는 반복 과제에서만 유의미한 구조적 점화를 보였으며, 듣기 과제에서는 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요 동사 문장에서 듣기 과제의 효과가 낮았고 구두 반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연 효과에서는 대조군과 실어증 환자 모두에서 구조적 점화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듣기와 반복 과제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는 구두 반복이 즉각적인 문장 산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1차화 효과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각적 효과 조건에서는 왑 점수가 높을수록 구조적 점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두 반복 과제에서 타동사 문장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반면 지연 효과 조건에서는 왑 점수와 1차화 효과 간의 관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는 구두 반복 능력이 즉각적인 1차화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실어증 환자의 대조군에서 듣기와 구두 반복이 구조적 점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구두 반복이 실어증 환자의 문장 산출을 얼마나 촉진하는지, 즉각적 그리고 지연된 구조적 점화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어증 환자도 구조적 점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조군뿐만 아니라 실어증 환자도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학습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둘째, 즉각적 효과에서는 강한 구조적 점화 효과가, 지연된 효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셋째, 구두 반복이 구조 점화 효과를 강화하는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즉, 구두 반복을 잘하는 실어증 환자가 더 강한 구조 점화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연구는 실어증 치료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실어증 환자는 문법적 지식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 문장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구두 반복이 점화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듣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셋째, 실어증 환자의 구두 반복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듣기 기반의 구조적 점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실어증 치료에서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어증 치료에서 구두 반복을 필수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듣기 기반의 접근법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듣기와 구두 반복이 실어증 환자의 문장 산출을 촉진하는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연구 결과 구두 반복은 단기적인 문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구조적 학습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듣기만으로도 구조적 점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실어증 환자의 언어 치료에서 듣기 기반 접근법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구두 반복 능력이 부족한 실어증 환자도 듣기 기반 구조적 점화를 활용하여 문장 산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언어 학습 효과를 검증하고 다양한 실어증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